자, 반갑습니다.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기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다고 보셔야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일단은 봅시다. 명제를 모두 찾고 조금 참거짓을 판별을 하래요. 먼저 이제 명제를 찾아야겠죠.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건 명제가 안 되겠죠. 이 친구는 참거짓을 떠나서 명제가 안 될 겁니다. 나머지 3개는 명제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 3개가 명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좀 이쁘게 써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자, 보시면 루트 9는 유리수이다. 루트 9는 3이죠. 유리수이다. 참이 됩니다. 이 친구는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9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뭐 90도이고 뭐 나머지 2개는 90도를 쪼갠 녀석 둘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작거나 같을 겁니다. 맞고요. 91은 소수다. 91은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7 곱하기 13 나오죠. 소수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실제로 뭐 금방 유출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1번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각각의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전체 집합 mu, x는 5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우리는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저는 파란색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5까지 중에서 이 친구들을 만족시키는 녀석이 뭔지를 찾는 거죠. P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x 마이너스 2제곱이 0이다 라는 거고, Q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 이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쉽게 얘기해서 뭐가 되느냐. 자, x가 4와 2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각각 진리 집합으로 나타내야 하죠. 사실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2밖에 없으니까 의미가 없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4 이하인데 우린 지금 5 이하의 자연수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2, 3, 4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조건의 진리집합 P이다. 이 하나밖에 없겠죠. Q 같은 경우에는 2, 3, 4 3개가 있을 거고요. 태블릿이라서 집합 기호가 좀 뭐랄까 멋지게 안 그려지네요. 그냥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P가 아니다. 그러니까 2 뺀 나머지들 1, 2가 아니라 1, 3, 4, 5. 그 다음에 Q가 아니다. 1이랑 5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시오. 말하라네요. 사실 뭐 쓰라긴 좀 귀찮은데. 아무튼 역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역 같은 경우에는 AC가 BC이면 A가 B이다고. 대우 같은 경우엔 이거 가정 결론 둘 다 부정하면 되죠. 그래서 대우 같은 경우에는 AC와 BC가 같지 않으면 그러면 A는 B와 같지 않다가 됩니다. 2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명제의 역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얘 가정 결론 그대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제로이면 x 플러스 2가 제로고요. 대우 같은 경우에는 0명제에다가 가정과 결론을 둘 다 부정하면 되죠. 0이 아니면 x 플러스 2도 0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얘가 이제 이면으로 바꿔야 되지만 뭐 사실 이렇게 적으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에서 사실 뭐 여러분이 꽤 많이 4번 같은 문제를 헷갈려 하시죠. 색깔을 좀 바꿔봐야겠다. 바꾸지 말까? 사실 별 의미는 없죠. 자,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이야기를 하시오. 자, P가 Q보다,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면 이 친구는 당연히 X가 1보다 크겠죠. 그래서 Q이면 P이다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므로 P는 Q이기 위한 이 친구가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필요 조건입니다. 4번에 1번의 답은 필요 조건. 2번은 뭐냐? 자,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친구는 뭐냐? 그냥 x가 3과 마이너스 3 이상 이하다 라는 이야기죠. 둘 다 결국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뭐 앞에 기본 같은 경우엔 굉장히 쉬운 레벨이고요. 여기서부터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죠. 예, 근데 뭐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좀 문제가 있죠. 아무튼 보자면,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랍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조건의 진리집합인 라지 P와 라지 Q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성립을 하겠죠. 요 놈이 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머지는 모릅니다. 물론 이제 둘 다 뭐 전체 집합 U 안에는 있겠지만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빼고요. 그래서 보시면 대충 봐도 기억이 맞겠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모양 표시로 하면 Q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P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P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뭐 Q의 여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대우명제의 진리집합 포함 관계죠. 아무튼 뭐 이 친구도 맞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맞다고 할 만한 게 지금 얘랑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벤 다이어그램 적절하게 그려서 포함 관계를 따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니은은 당연히 아니겠죠. 디귿도 마찬가지고 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을 이거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란 뜻인데 이거 거짓이죠. 이 친구가 참이죠. 그래서 보시면 미음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맞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P의 여집합과 Q를 합집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P의 여집합, 정확하게 전체 집합 U가 이 안에 있지만 P의 여집합은 요 놈이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 이제 이놈 전체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당연히 전체 집합 U가 나올 겁니다. 물론 적당히 교집합은 조금 존재하겠지만 합집합이니까 그런 건 의미 없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야? 기역과 미음 이거 두 개가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의 판별을 하라네요. 자,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 있을 때는 모든과 어떤 마저도 부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얘도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부정하면 뭐가 되느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됩니다. 같다는 거 빼시면 안 됩니다. 2보다 크다는 거의 반대는 2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는 참이 되느냐?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실수가 있느냐? 뭐 x에 0 집어넣으면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 실수 x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참이 됩니다. 뭐 x에 0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놈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존재하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색상을 살짝 바꿔서 적어봐야겠습니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래요. 얘를 전부 다 부정해야 합니다. 그럼 뭐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성립하느냐? 안 성립해요. 보면 아시겠지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곱하면 요 놈 나오는데 이 친구 x가 4랑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 나옵니다. 4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친구 얘 0 나와요.
근데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어떤 실수든지 간에 0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x가 4랑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 됩니다. 나머지는 0이 안 되겠지만 아무튼 4랑 마이너스 1일 때 0이 안 되니까 이 친구는 0이 되니까 이 친구는 결국엔 거짓이 돼버리죠. 그래서 모든 거 어떤이 의미하는 바를 미리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잘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이 친구 보시면 색깔 바꿔야겠다. 제가 색상을 바꾸는 걸 좀 좋아합니다. 사실 뭐 이런 거 찍다 보면 아시겠지만 딱히 낙이 없어요. 그냥 뭐 색깔 바꿔가지고 그냥 알록달록하게 종이 흰색을 채우는 거 정도를 제외하면 재밌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태블릿 갖고 혼자서 떠들잖아. 별로 재미가 없죠. 자, 아무튼 간에. 자, 역명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되죠. A 플러스 B가 5면 A는 2고 B는 3이다 라는 건데 이 친구는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A 플러스 B가 5라는 녀석만 만족하면 되니까 A에 4, 그 다음에 B에 1 넣어도 되죠. 마이너스 10 넣고 여기 15 넣어도 됩니다. 꼭 A와 B가 2랑 3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되고요. 대신에 대우 같은 경우엔 원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 정도는 유추를 하시고 보시면 대우 같은 경우에는 뭐야? A 플러스 B가 5가 아니면 그러면 A는 2 또는 정확하게 미안합니다. A는 2가 아니고 또는 B는 3이 아니다 라는 건데 당연하죠. 사실 뭐 이 친구가 참이라는 거는 원명제가 참이니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우 명제가 어떤 형태인지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x 뭐야? 자,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면 x와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봅시다. 사실 이건 뭐 근해 공식 쓰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래서 뭐 x 곱하기 제로니까 x는 0 또는 1입니다. 예, 맞아요. 원명제가 참이죠. 대우명제 당연히 참입니다. 역명제는 직접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대우는 당연히 참이에요. 그래서 역명제만 먼저 보자면 역은 x가 0 또는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제로이다. 맞죠? 뭐 x가 0, 1 집어넣으면 성립합니다. 참이에요. 그 다음에 대우. 예전에 대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아시려나는 모르겠고. 자, x가 0이 아니고 2고 또는이죠. 또는의 반대는 2고입니다. 2고 and 그리고 x가 1도 아니면 이러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제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x제곱 마이너스 x를 제로 만족하는 건 x가 0하고 1밖에 없는데 둘을 부정해 놓고 지금 둘은 x가 아니라고 해놓고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참이 됩니다. 사실 뭐 원명제가 참이라서 얘도 당연히 참이에요. 참거짓 여부는 이미 파악을 하시고 대운명제를 찾으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합동이 되는가? 라는 거죠. 이거 뭐야? 대충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그러니까 정삼각형처럼 제가 지금 잘 그려보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나 밑변이 같은 밑변과 높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도 x고 높이도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 둘은 합동이 아니죠. 근데 넓이는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둘은 합동이 아닌데 넓이 같죠. 그래서 이 친구 당연히 거짓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명제가
거짓이므로 전문적인 용어로는 구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친구 거짓이므로 당연히 대우도 거짓일 거예요. 대우의 참거짓은 판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역명제가 어떤지, 그 친구의 참거짓이 어떤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봅시다. 역명제 같은 경우에 뭐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면 넓이 같다라는 건데, 자, 얘는 보시면 원명제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이미 합동인 모양이 같은 삼각형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거의 똑같은 삼각형을 갖다 놓고 넓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맞습니다. 합동이면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대우명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다 보니 점점 내려오는데, 뭐 예, 지난 문자 왔죠. 예, 제 지갑 잔고가 더 재난입니다. 아무튼 자, 대우를 보시면 사실 뭐 대우가 이미 참이라는 건 알고 있죠. 원명제가 참이니까 대우가 참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은 필요 없고, 문장을 보자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아니면, 두 삼각형이 서로는 필요 없고 그냥 합동이 아니면, 그러면은 넓이가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넓이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당연하죠. 합동이 아니면 100% 넓이가 뭐 어쩌다 보면 같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래. 죄송합니다. 앞에 거짓이라고 적어놓고. 자, 원명제가 거짓이니까 얘도 거짓이겠죠. 그래서 대우명제 두 삼각형의 합동이 아니면 서로의 넓이가 다르다고 하는 문장이고,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원명제가 거짓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당연히 거짓이 될 겁니다. 판정 자체는 뭐 대우명제가 조금 잘 모르겠다 싶으면 뭐 원명제를 다시 보고 그 친구의 참거짓을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대우가 참거짓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대우와 원명제의 참거짓 여부는 항상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풀이를 좀 지워야 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봅시다. 전체 집합 U가 1에서 10까지 자연수만 모여 있는 거죠. X는 뭐 8의 약수가 조건 P다. 그럼 조건 P의 진리 집합 라지 P 같은 경우에는 뭐야? 아까 내가 분명히 참신한 초록색으로 바꿨는데? 잠시만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예, 됐죠. 자, P 같은 경우에는 8의 약수니까 1, 2, 4, 8이 될 거고요. 뭐 숫자가 엄청 크면 이 친구 뭐 디테일하게 계산 못하겠지만 지금 뭐 8의 약수 정도는 충분히 재활할 수 있죠. 조건 Q의 진리 집합은 라지 Q 4의 배수죠. 4와 8 12는 안 들어가죠. 왜냐면 이 친구 전체 집합 U의 원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4와 8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전체 집합 내에서 Q는 P의 부분 집합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Q이면 P다란 명제가 참이 되겠죠. 자, 우린 참인 명제를 뽑아냈습니다. 찾아봅시다. 자, Q이면 P이다. 여기 있나요? 있네요. 자, 요 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성립을 하니까 집합관계로 보자면 당연히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우명제로 고치면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이 놈이 성립을 하겠죠. 요거 어디 있죠? 미음에 있죠. 미음 두 개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하나와 그 다음에 미음 하나 총 두 개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니은과 미음이 돼요. 그렇게 뭐 집합관계랑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에 요 녀석의 정체만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A와 B에 대해서 A와 B가 둘 다 0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루트 A가 0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자,
봅시다. 자, 얘가 0이 되려면 a 플러스 b,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계속 혼자 찍다 보면 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카메라 켜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유튜브나 그런 거 하는 애들이 힘들어요. 아무튼, 이거는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자. A와 B가 0인 건 뭐냐? 자, 이 친구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 A, B죠. 그러니까 뭐 A가 루트 마이너스 2 되고 뭐 B가 1 돼도 되기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라고 해서 A와 B가 반드시 0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A와 B가 실수라잖아. 그리고 무리수도 실수에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A와 B가 0이라면 이 친구는 계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실수가 되겠죠.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 예, 뭐 결국은 얘가 말하는 게 이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럼 반대는 성립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A가 뭐 마이너스 루트 2, B가 1 같은 거 되면 이 친구는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렇게는 안 되지만 요건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건 되지만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무슨 조건이 되느냐?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레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시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 그러니까 A와 B가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A가 여기 있으면 B가 요렇게 있는 겁니다. 교집합이 아예 없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 A 차집합 B가 A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당연히 A 차집합 B는 A가 나올 겁니다. 당연해요. 요거 성립합니다. 반대가 성립하느냐라는 거죠. A 차집합 B가 A이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되느냐? 되죠. A 차집합 B, 즉 A에서 B의 원소를 모조리 다 빼냈는데도 불구하고 A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즉슨 뭐냐? A에 B의 원소로 속하는 녀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즉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조건도 되고 각각이 충분 조건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봅시다. 이거 짜잘짜잘하게 많이 적어가지고 좀 지워야겠는데 아무튼 일단 색깔을 바꾸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저한테는. 자, 평행사변형인 것은 직사각형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평행사변형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이미지는 사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평행사변형 그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리는 학생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텐데 각 둘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요 각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은 녀석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행사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그려지죠.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전부 다 90도로 맞춰버리면 성립을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요? 이게 어떤 그림이든지 사람이 안 그리고 컴퓨터가 이렇게 싹 그려주면 훌륭하게 돼요. 보면 알겠지만 제가 줄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그었는데도 얘가 찰떡같이 잘 알아먹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이면 자,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 되죠. 왜냐면 두 변이 각각 서로 평행하니까. 서로 평행하죠. 반대는 성립하나요? 자, 반대를 봅시다. 반대를. 그러면은, 자,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갖고 있죠. 이 친구 기본적으로 직이 안 돼요. 직각이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직각이 안 돼도 만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방향인 필요 조건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정답은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어머, 이거 왜 이래? 자, 두 조건 PQ에 위에 걸 좀 지우고 할게요. 자, 미안합니다.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조건을 준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즉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성립을 하고 이 친구가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면 당연히 이 친구의 대우인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도 참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여러분이 이 명제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 해요. 기억,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습니다. 기억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이 들어가고요.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전에 다른 게 나왔네요. 이상하게 쓸데없이 이런 게 좀 예뻐 보인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 당연히 아닐 거고, 기억과 니은이 반대죠. 그래서 뭐 보시면 기억은 되면 니은이 안 되거나 니은이 되면 기억이 안 돼야 되는데 기억이 맞으니까 니은은 안 들어갈 겁니다. 사실 뭐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서로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봅시다. 그 다음에 not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리얼 맞죠? 그래서 리얼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얼도 들어가고요. 이거 너무 큰가? 이렇게 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미음과 비읍을 보시면 뭐가 맞느냐? 자, 뭐가 맞을까요? 자, 비읍이 맞겠죠? Q가 아니라는 것은 뭐가? P가 아니라는 것의 필요 조건이다. 맞을 겁니다. 사실 뭐 리을과 비읍이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과 비읍이 될 겁니다. 문제 자체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뭔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뭐 이제 그 원 명제와 그 다음에 대우 명제 두 개 파악해서 참거짓을 판별하는 거, 그러니까 조건이 뭔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11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예쁜 색상이 뿅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묘하게 그 어울리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아무튼 예. 자, A가 1보다 크는데 뭐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A가 양수라는 얘기죠. A가 양수면은 계산이 편해질 겁니다. 자, 8A 플러스 A-1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해라. 얘가 가장 작은 값이 뭐가 되겠느냐? 식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산술기하 평균 쓰시면 2 곱하기 A 플러스 B 꼴로 잡으면 루트 16A를 A-1분의 16A인데 계산이 쉽지 않아요. 예, 정확하게는 루트 밖으로 다 빼주는 게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식을 잠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8 A-8 플러스 A-1분의 2 플러스 8로 바꾸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8과 플러스 8이 들어가서 어차피 제로니까 의미가 없겠죠. 정확하게는 이 식이랑 똑같겠죠.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바꿨느냐? 이 친구를 예쁘게 바꿔주기 위해서예요. 뭐냐면 8로 묶어내면 요렇게 바꿀 수 있는데 바꾸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할지 생각이 보이시죠? 요거 두 개의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시면 됩니다. 적용하시면 이 친구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8은 그냥 그대로 냅두고요. 이 친구 2 루트 공간이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밑에 적어야겠다. 미안해요. 자, 여러분도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다 내가 예상한 대로 잘 풀리지 않아요. 자, A-1 곱하기 A-1분의 2가 됩니다. 약분 되겠죠? 8이 16, 루트 16이니까 4 될 거고요. 자, 이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8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친구가 16, 4, 8 플러스 8이 돼서 정답이 1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자, 빨간색 선을 따라가시면 되죠. 요 녀석의 최소 값은 이렇게 식을 바꿔준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16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A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친구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A-1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양수가 아니라 1보다 크다고 준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기서 바로 산술기하를 제가 별 무리 없이 썼던 게 A가 1보다 크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A-1이 양수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바로 산술기하를 쓸 수 있었죠. 만약에 이 친구가 조건이 0 이상이라고 하면 구간을 쪼개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 되겠죠. 아무튼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실제로 어렵게 나오지도 않았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왜 지워졌지? 근데 어차피 다음 문제 풀려면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12번 봅시다. 사실 이거 귀류법 아닌 걸로 증명하면 좀 더 쉬운데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여러분 직장에 취직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너무 우울한 얘기였나? 미안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따라가는 거였죠. 따라가는 거였으니까 n도 3의 배수이다. 배수이면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 자연수 n이니까 n은 양수이고 자연수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요 놈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결론인 n도 3의 배수라는 걸 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은 3배수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n은 요렇게 생겼겠죠. 혹은 3k 플러스 2꼴로 생겼을 겁니다. 당연하죠. 사실 k는 이제 0 이상의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성립하죠. 자, 정확하게 이 꼴이 되는 거긴 한데 그놈입니다. 그래서 각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n제곱은 3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꼴이 되고요. 이 친구는 3의 배수가 안 되죠. 정확하게는 이 친구가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했죠. 틀렸어요. 모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 요거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거 차례죠. 자,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케이스. n이 3k 플러스 2꼴이면 그러면은 n제곱은 9k제곱 플러스 6, 12k 플러스 4꼴입니다. 3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1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4 같은 경우엔 3 플러스 1이니까 쪼개서 계산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3의 배수가 안 됩니다. k 값에 상관없이 k는 자연수인데 어차피 3의 배수니까 9랑 12 곱해져 있으니까 의미 없죠. 3배수 안 돼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거에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n이 3배수가 아니라는 요 놈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해도 모순이 나오니까 그러므로 결국에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당연히 n이 자연수일 때 그럼 n은 3의 배수가 됩니다. 생각보다 심플하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골치 아플 만한 건 이제 모순을 찾아내는 것도 찾아내는 거지만 사실 제일 귀찮은 거는 그러니까 요런 녀석들로 숫자를 한 번 더 바꿔서 계산해 보는 거죠. 이거 자연수 일일이 대입해서는 증명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한 번씩 바꿔서 체크해 보셔야 된다 라는 거 정도 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봅시다. 얘도 엄청나게 많이 적어야 돼서 일단 먼저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자, 봅시다. 13번에 1번 같은 경우에 뭐 수업 시간에 했지만 코시 슈바르츠라는 굉장히 유용하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원대하고 멋있고 대단한 그런 부등식인데 미안합니다. 자, 증명은 제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대충 했지만 대충 아니라 사실 엄청 자세하게 했죠. 자, 뭐 수업 시간에 적당히 했던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적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친구가 얘보다 작다는 걸 보이는 거죠. 잠시만요. 뭐야? 하도 많아가지고, 네. 큰일 났네. 벌써 노안이 오나? 자, 그래서 서로 같은 거 날리면 됩니다. 이거 날려도 되고요. 이거 날라가겠죠. 그 다음에 줄줄줄줄줄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것만 지금 그대로 정리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되죠. 뭐 ab로 치환하는 걸 제가 수업 시간에 썼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를 한쪽으로 넘겨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는지 보는 거죠. 이거 맞냐라고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맞냐. 자, ay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 ax by인데 ay bx라고 적어도 되죠. 어차피 곱하면 의미 없으니까 b제곱 x제곱입니다. 이거 잘 정리하면 뭐냐면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에요. a, b가 어떤 숫자인지 x, y가 어떤 숫자인지 전혀 관심 없죠. 얘가 통째로 뭐 나온지도 관심 없습니다. 왜냐? 제곱하면 어차피 제로 돼요. 제로래. 미안합니다. 양수 됩니다. 그래서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죠. 요 놈이 성립을 합니다. 이 친구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거슬러 올라간 요 놈도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물론 코시-슈바르츠의 원래 형태는 굉장히 깁니다만은 적어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는 이 정도만 아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13번에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지워도 되겠죠. 사실 뭐 수업 시간에 했던 거라 심플하게 넘어가고요. 자, 예제 문제인데 봅시다. 예, 색깔을 바꿨는데 오 괜찮네요.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일 때 3x 플러스 4y의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네요. 자, 그래서 위에 식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있죠. a제곱 b제곱 여러분이 멋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렇게 하면 되죠. 3제곱 플러스 4제곱이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뭐냐? 9죠. 얘 9입니다. 근데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크거나 같냐?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 친구 얼마 나오냐면요. 3의 제곱 4제곱이니까 5제곱 지금 9, 4, 16, 25네요. 25 곱하기 이 친구 9입니다. 얘가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래서 양변에 루트 씌우면 이 친구 값 얼마 되냐면 요 놈이 루트 25 곱하기 9란 값과 같죠. 그럼 이 친구 계산하면 3 곱하기 5, 즉 15와도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얼마의 최대값을 갖느냐? 15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이것만 보면 되죠. 이 친구가 작거나 같다. 얼마? 15보다. 얘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5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단원 평가 문제였고요.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였고요. 뭐 뒤쪽에 대단원은 좀 이따 제가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